집.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오늘은 학교 갔다가 독서실 가서 늦게 올 거. 엄마, 엄마, 왜 이래? 눈 좀 떠봐. 어떡해. 일단 119부터 부르자. 저기요, 거기 119죠?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요. 얼른 와주세요. 주소는 2시간 후. 정인아 씨 따님분 되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선생님, 저희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어른 보호자는 없나요? 아빠라거나 아님 다른 친척 어른이라도. 아빤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친척이랑도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엄마 곁에 저만 있어요. 엄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엄마 보호자니까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사실 췌장암이세요.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수술 동의서 받고 하려면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얼른 연락할 수 있는 어른 찾아서 병원에 데리고 와요. 뭐라고요? 췌장암이라고요? 아니, 그런 말은 없었는데. 암이 이 상태까지 전이된 걸로 봐서 모르고 지냈을 확률이 높아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안 하면 정말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까 얼른 서둘러요. 아, 우리 엄마 어떡해. 잠시 후 전화. 저 외삼촌, 저 시아예요. 뭐, 누구? 시아? 시아가 누군데? 저 엄마 딸인데. 아, 뭐냐, 인화 딸이구나. 너 갑자기 무슨 연락이냐? 인화 걔랑도 연락 끊어준 지가 한참 됐는데. 저 삼촌, 엄마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돼서요. 보호자 자격에 저는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삼촌이 와서 해줄 수가 있을까요? 뭐, 인화 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큰 병이야? 네, 췌장암이래요. 암 전이가 많이 돼서 얼른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제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췌장암? 어쩌다가 그런 병에 걸렸대? 거기 어딘데? 서울 산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난 광주 살잖아. 가려면 한참인데 어느 세월에 가.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 알아봐. 삼촌, 제발요. 제가 아는 번호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와서 그냥 엄마 수술할 때까지만 있어주면 안 돼요? 네? 아, 나도 챙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네. 수술이 뭐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발요, 삼촌.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아, 그럼 나 거기 있는 동안 일당이라도 쳐줄래? 일당이요? 그래.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그 기간에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사례비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지. 얼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조카한테 많이 달라고 하겠니? 하루에 5만 원씩만 쳐줘. 그럼 갈게. 아, KTX 비용은 따로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아, 아니에요. 제가 드릴 테니까 얼른 와주세요. 그래, 그럼 당장 올라가 봐. 잠시 후, 은행.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랑 간간히 알바해서 모은 돈 합해서 50만 원밖에 없네. 이 돈 삼촌 드리고 나면 치료비,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도 모은 돈 별로 없을 텐데.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해 보였는데 모은 돈이 있을 리가. 잠시 후. 시아야, 무슨 일 있니? 학교에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전화도 한참 했는데 이제 해봤네. 무슨 일 있어? 아, 선생님, 죄송해요. 그게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네, 병원이에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학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알아서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머니 어디가 아프시대? 거기 너 혼자야 지금? 사실 엄마가 췌장암이래요. 선생님,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주변에 어른도 없어서 일단 급하게 삼촌 불렀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엄마 큰일 나는 건 아니겠죠? 췌장암? 아, 큰 병에 걸리셨네. 그래도 시아가 대처를 잘했구나. 많이 놀랐겠어.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곁에 잘 있어줘. 어머니도 놀라셨겠어. 어머닌 의식 회복하셨니? 아직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곧 깨어나실 거래요. 그래, 알았다. 선생님이 또 연락하마. 너무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알았지? 네, 감사해요. 4시간 후 병원. 삼촌! 오, 그래. 너가 시아구나. 나 조금 할 때 봐서 못 알아보겠네. 그래,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일단 수술 일정부터 의사 선생님이랑 잡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일단 물어보지 뭐. 고마워요, 삼촌. 잠시 후. 일단 내가 수술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말이야. 너 수술비는 있냐? 수술비가 얼만데요?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 입원비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은 든다는데? 너 그런 큰 돈 있어? 아님 엄마한테 들은 거는? 3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저희 엄마도 빚 갚느라 아마 모은 돈이 없을 거예요. 이를 어쩜 좋죠? 아이, 돈도 없이 무작정 수술 일정부터 잡으러 오면 어떡해. 너 설마 나한테 떠넘기려고 부른 거냐? 나보고 수술 미네라고? 아니, 삼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암튼 난 네 말대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기로 왔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수술비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애가 생각이 없어. 당연히 수술비부터 마련하고 수술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은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어. 그 안에 네가 알아서 모아. 내 일당도 챙겨주고. 알았어? 네, 알겠어요. 다음날 거리. 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내 그 큰 돈 준다는 데는 없는데. 그리고 나처럼 미성년자 쓰려는 데도 많지 않고. 어? 이게 뭐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여자면 무조건 가능? 그럼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건가? 일단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전화. 저,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저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이거 고수익 아르바이트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는 만큼 벌어가죠. 몇 살이죠? 저 17살인데요. 제가 미성년자긴 해도 진짜 성실히 일할 자신 있거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면 더 좋지, 이 바닥에서는. 뭐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건데? 엄마 수술비요. 당장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런 딱한 사연이 있었구만. 그럼 이 일이 딱이야. 엄마 간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밤에만 바짝 일하면 돼. 한 달에 3천 이상도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와봐. 정말요? 한 달에 3천 이상도 벌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속고만 살았나. 일단 주소 찍어 보낼 테니까 면접 보러 와. 미성년자면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1시간 후 술집. 여기 술집 아니에요? 성매매 그런 거예요? 학생, 그럼 한 달에 3천 이상 버는데 뭐 고귀한 일 하는 줄 알았어? 한 달 바짝 일하고
엄마 수술 시켜드리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그냥 술만 따라주면 돼. 그래도 이건 좀 싫으면 봐. 아쉬운 건 학생 아니야? 여기에 이거 하려고 오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가 특별히 미성년자라니까 먼저 면접 보게 한 거라고. 내가 이거 하나만 말할게. 이런 일 말고 한 달에 그 정도 벌 수 있는 일 아예 없어. 그러니까 엄마 살리고 싶으면 빨리 일하는 게 좋을 거야. 아,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러던지. 근데 빨리 생각해보고 연락 줘. 우리도 오려는 아가씨들 많거든. 그날 저녁. 아, 아무리 둘러봐도 아저씨 말대로 단기간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아. 게다가 수술 끝나면 항암 치료도 받고 여러 약 비용도 만만치 않다던데.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어차피 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돈이나 많이 벌지. 그냥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하잖아. 마음 단단히 먹자, 이시야. 일단 엄마부터 살려야 돼. 내일 학교 가서 자퇴한다고 말부터 해야겠다. 다음날 학교. 시야 왔어. 어머님 괜찮으셔? 걱정 많이 했어. 선생님, 저 자퇴하려고요. 자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제가 엄마 옆에서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옆엔 저밖에 없거든요. 삼촌 불렀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학교는 다니면서 엄마 돌봐드려야지. 그러면 학교에 내가 알아봐서 조퇴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학교를 그만두는 건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야. 엄마도 엄마지만 시야, 네 인생도 중요하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삼촌도 일을 해야 돼서 엄마 온전히 돌볼 수 없고요. 사실은 당장 수술비를 내야 돼요.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수술비? 설마 너 혼자 수술비를 감당하겠다 이 말이야? 수술비가 얼만데? 입원비까지 해서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얼른 돈 벌어야 돼요. 도와줄 어른도 없고요. 아니, 너 혼자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해? 삼촌은 이 사실 알고 있어? 네, 알고 계신데 삼촌도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제가 보호자 자격으로 오시라고 부탁드린 거라서요. 그 이상은 못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7살 혼자 그 큰 돈을 마련하게 해? 그리고 너가 무슨 수로 그렇게 큰 돈을 번다고? 무슨 일 하기로 했는데? 아, 그건 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그 이상 묻지 말고 그냥 자퇴 처리해주세요. 어차피 저 공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학교 다니다 마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너 담임인데 묻지 말라니. 그리고 꼭 공부 잘하고 꿈이 있는 애들만 학교에 다니니? 이건 너가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무슨 일 하는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자퇴서는 여기 있으니까 처리해 주세요. 그만 가볼게요. 시아야! 얘기 좀 더 하자니까 틀림없이 위험한 일 할 것 같은데. 내일 가정방문 좀 해봐야겠다. 1시간 후 전화. 저 어제 면접 봤던 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학생? 생각해봤어. 저 이 일 할게요. 돈은 정말 많이 주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많이 주지. 굳이 이런 일에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 여기 명문대생 언니들도 등록금 벌려고 일하러 오기도 해.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 내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그래? 그러면 일단 내일 오후 5시까지 출근해. 네, 그럴게요. 다음날 거리.
어딜 가는데 내가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바삐 갈까? 일한다고 하더니만 일하러 가는 건가? 뭐, 저기 술집 아니야? 아, 역시 내 인생이 맞았어. 시아야! 이시야! 선생님,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로... 너 이 녀석, 일한다고 한 데가 여기였어? 엄마 수술비 마련한다고 한 데가 여기였냐고! 여기 무슨 일 했는진 알아?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 제 나이에 엄마 수술비 단기간에 마련하려면 이런 데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인 건 알고 있어. 불법인 건 알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 너 인생 망가지는 거야. 아무리 엄마를 살리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데를 생각해? 제 인생보다 엄마 목숨이 더 소중한걸요. 아빠도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그렇게 둘 순 없어요. 엄마 없으면 저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네가 내 학생인데 어떻게 그래? 제자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 너 절대 일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어떡해요? 엄마 그대로 죽으라고 해요?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선생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시아 너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알았니? 선생님이 책임진다고요? 어떡해요? 일단 엄마 병원부터 가자. 삼촌이랑도 내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앞장서. 2시간 후 병원. 삼촌이랑 얘기했고 병원에 수술비랑 입원 비용까지 처리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 알았지? 네? 선생님이 돈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냈어. 선생님이 제자 위에서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리고 삼촌 여기 있는 조건으로 너가 5만 원씩 주기로 했다며? 그것도 내가 다 드렸으니까 삼촌한테 따로 돈 줄 필요도 없다. 삼촌도 너한테 추가적으로 돈 요구하지 않겠다고 나랑 각서까지 썼으니까 그런 말 이제 안 하실 거야. 선생님, 선생님이 그걸 왜 다 내주세요? 제가 뭐라고... 네가 뭐긴 뭐야? 내 소중한 제자지?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걱정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친구들도 너 기다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돈보다 네 인생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네 인생부터 망치려 들지 말고 언제든지 선생님이랑 상의해. 알았지? 선생님은 그 약속 하나면 된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돈 꼭 갚을게요. 갚으라고 도와준 거 아니야. 선생님도 너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하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시아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테고. 네, 선생님. 꼭 그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약속했다. 공부 열심히 하란 말 하면 너네들이 싫어해서 안 하는데, 그래도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놓으면 인생에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위해서라도, 시아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렴. 아르바이트도 좋은데, 그럼 위험한 건 절대 안 돼. 마침 선생님 어머니가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2~3시간씩 아르바이트 해보는 건 어떠니? 큰 돈은 아니겠지만 생활에 분명 도움은 될 거야. 공부 병행하기에도 좋고. 저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그래, 나도 너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너가 무사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3년 후 학교. 아이고, 선생님. 그동안 실수인 게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진 건데 인사를 이제야 드리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바빠는걸요. 그래, 시아. 이제 성인 된 기분이 어때? 의대 합격했다며? 너무 축하한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저도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의대에도 합격한걸요. 나중에 저 의사 되면 제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제가 공짜로 치료해드릴게요. 어이구야, 든든한 주치의가 생겼네. 그래, 꼭 그럴 테니까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렴. 시아, 너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시아랑 같이 서보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선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시아, 옆으로 바짝 굳어봐. 활짝 웃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1년 후,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사직서를 내셨다고요? 연락이 영 안 돼서 걱정돼서 찾아와 본 건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사직서 처리만 해달라고 하고 가버리지 뭐야?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영 모르겠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하니 별 수 있나? 재직 기간에도 시아 학생 얘기 많이 했어. 시아 학생이랑 찍은 사진이 늘 책상에 붙어 있었지. 시아 학생한텐 연락 따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혹시 선생님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알려줄 수가 없어. 이미 사직된 직원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순 없거든. 제일 아끼던 제자였으니 한번 기다려봐. 그럼 어떻게든 연락 주겠지. 혹시 연락 오면 나한테도 연락 주고. 나도 영 그렇게 간 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년 후, 집. 우리 딸, 이제 정식 의사 된 거 축하한다. 그 어려운 공부 다 해내고, 이제 어엿한 대학병원 의사가 됐다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다 엄마 덕분이지. 몸 회복할 틈도 없이 내 학비 대준다고 밤낮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 엄마. 나도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지 않니? 고시원 살면서 그 생활 버티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너무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엄마 다시 아파도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알았지? 이런 좋은 날 선생님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은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응, 이젠 전화하면 없는 번호로 떠. 예전엔 그래도 신호음은 갔었는데 의사 되면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 나도 빚진 게 많아서 꼭 갚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간간히 학교에 뭐 소식 들은 거 없는지 연락도 해봤는데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 정말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걸까 봐 걱정돼. 그래도 큰일은 아닐 거야. 큰일이면 소문이 벌써 났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인연이면 언제든 닿게 돼 있어. 선생님이랑 우리랑 보통 인연이니? 그건 그렇지.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 10년 후, 병원. 선생님, 응급환자예요. 노숙자인 것 같은데 길에서 쓰러져 있어서 어떤 행인이 보고 신고했나 봐요. 그래요? 일단 내가 봐볼게요. 어, 왜요, 선생님? 아는 분이세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마침 자켓 안쪽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주선아 씨로 돼 있네요. 주선아요? 하, 선생님 성함인데 어쩜 이렇게 마르셨지? 그땐 통통하셨는데.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왜 이런 차림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계시죠? 글쎄요. 일단 상태부터 확인해 보죠. 잠시 후. 영양실조에 폐암에 이 상태면 합병증까지 발생해서 살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 어쩌다 이렇게 되셨지?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자가 여기 와 있잖아요.
다음날 병원. 음, 여기가 어디? 선생님, 정신 좀 드세요? 저요, 저 이시야. 선생님 제자요. 이시야? 시야라고? 내 제자 시야? 네,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알아보지. 다른 제자는 다 몰라봐도 시야 너와는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의사 됐구나. 가운이 정말 잘 어울린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니던데. 연락은 갑자기 왜 끊으신 거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연락했는데 다 안 받으시고. 일이 있어서 그랬지. 미안했구나. 연락 온 건 확인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말하자면 긴데 사실은 내가 보증을 잘못 써줘서 쫄딱 망했단다. 그 와중에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은 이혼 통보하고 나쁜 일이 겹겹이 몰려와서 도저히 버텨낼 자신이 없었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말하시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애한테 얘기해봤자 뭘 한다고. 괜히 신경만 쓰이지. 그리고 다 내가 잘못한 일인걸. 보증을 서면 안 됐는데 친한 친구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거 해결하느라 어린애들 잘 보살피지도 못했고. 아들 그렇게 죽은 거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떠돌다가 이렇게 됐구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짓골이라 미안하구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혼자 그 일을 모두 겪어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몸은 챙기셨어야죠. 선생님 몸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데요. 좀만 늦었어도 돌아가실 뻔했어요. 어차피 죽을 나이도 다 됐는데 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선생님 오래 볼 거예요. 제가 다 치료해드릴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아셨죠? 또 갑자기 잠적해버리면 저 그때는 선생님 정말 원망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우리 시야 의사가 다 됐구나.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의사가 됐어. 고맙다 시야야.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 주신 거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신세진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마.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네, 아주 건강하세요. 다행이네. 떠돌면서도 너랑 너 어머니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 잘 살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 조만간 어머니도 데리고 올게요. 그때 인사 나누세요.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한 달 후 병원. 아이고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그때 그대로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만이라도 얘기하시지. 그 큰일을 혼자 감내하셨어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죄송해요. 많이 실망하셨죠? 실망은 무슨 실망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가 도움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시야말로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시야가 명이더라고요. 시야 덕분에 시신 듯이 다 나아지 뭐예요. 치료를 더 해야 된다곤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시야 말 들으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참 미안해서. 괜히 시야 직장에 패 끼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배라뇨. 시야가 얼마나 여기서 능력 있는 의사인데요? 그리고 이미 치료비랑 입원비 시야가 선불로 다 지급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참, 선생이 이런 꼴로 나타나서 제자가 고생이 많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저희가 갚아야죠. 시아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우리 시아 나쁜 길로 빠지려는 거 선생님이 다 잡아주셨다면서요. 그 생각만 하면 어찌나 아찔하든지. 만약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알아챘다면 그때 시아 인생이 이미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우리 시아 훌륭한 의사 된 거 다 선생님 덕분이니까 빚졌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치료에 집중하시고 편안히 쉬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시고요. 이거 참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네요.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셔요. 부담 갖지 마세요. 시아나 저나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년 후, 집.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제가 선생님 오기 전에 멀끔히 치워놓고 가구 이것저것 놓긴 했는데 그래도 영 부족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치료해준 것도 모자라서 반까지 내주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자격 있으시죠. 어차피 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오히려 엄마 집에 혼자 있어서 외로우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죠. 두 분 연세도 비슷하시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저도 혼자 살기 적적했는데 우리 서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재밌게 살아요. 저야 그러면 당연히 좋죠. 태운 일자 다가올수록 어디에 있어 살아야 하나, 다시 길에서 떠돌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선뜻 반까지 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시아야, 고맙다. 너한테 빚진 게 정말 많다. 빚진 거라뇨.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 선생님, 다음 주부터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일정 잡아놨거든요. 병원이 여기 근처기도 하고 거기 선생님이 저랑 동기라서 말씀하시기에도 편할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잡아놨다고? 사실 선생님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뒤척이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과거에 큰 상처를 받고 그걸 회복할 여유도 충분히 없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상담 받으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큰 병도 아니고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 괜히 너 신경만 쓰이고. 몸에 있는 병은 치료하면 끝이지만 마음의 병은 치료하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고 병원 꾸준히 다니세요. 그래요, 선생님. 시아가 의사인데 의사 말 들어야죠. 시아야, 걱정 마라. 선생님 내가 병원까지 데리고 가마. 아, 제가 괜히 모두에게 민폐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저희 모녀한테 얼마나 큰 걸 주셨는데요. 그때 선생님 도움 없었음 저랑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이제라도 행복해지셔야죠. 그래요, 선생님. 저희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언제든 받으세요. 다들 고마워요. 6개월 후, 집. 저 왔어요. 시아 왔니? 아이고, 어젠 집에도 못 들어오더니. 고생했다. 얼른 와서 식사부터 하렴. 요즘 응급 환자가 너무 많네요. 우와, 갈비네요? 잡채도 있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선생님이 너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보양시켜줘야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선생님이랑 나랑 장 봐서 요리했지? 갈비는 선생님이 했고 잡채는 내가 했어.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나 말해줘. 다 맛있겠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도 말해줘야 돼. 어머니랑 나랑 내기했잖아. 내기를 하셨다고요? 그래. 요즘 어머니랑 이런 내기하는 재미로 살아.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저한테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면 어떡해요?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이나 다를 게 없네. 설거지 제가 할 테니까 얼른 식사하세요. 다 맛있어서 고를 수가 없네. 어머, 우리 시아가 설거지를 한다고? 설거지도 할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 애야? 나도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네요.
마흔을 바라보는데 시집을 갈 생각이 없어 보이냐는 말이지. 만나는 남자 진짜 없어? 아, 있을 것 같은데.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일로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난 선생님이랑 엄마랑 이렇게 오붓하게 평생 살 건데요. 어머, 선생님, 얘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랑 평생 같이 산대요. 이를 어쩜 좋아요? 그래, 그건 좀 곤란해. 어머니랑 나랑 오붓하게 살기로 했는데 방해하면 되겠어? 진짜 서운해요. 나 때문에 두 분 친해진 거잖아요. 근데 나를 쏙 빼놓겠다고? 서운하면 얼른 남자 데리고 와. 손주까진 바라지도 않아, 이젠. 나도 든든한 사위 좀 생겨보자. 그게 말처럼 되나? 요즘엔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래도 나중에 없으면 외로울걸? 그 정신과 선생님도 괜찮지만 설마 정승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볼 때마다 사람 참 괜찮던데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고 들어보니 그 선생님도 여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아, 둘이 만나보지 그래. 선생님도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세요. 걔랑 저랑은 그냥 친구예요. 생각만 해도 싫다. 나도 그 선생님 괜찮더만. 같은 의사는 말도 잘 통할 거고 오랫동안 친구라는 건 그만큼 잘 통했던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어, 암튼 어른들 조건만 맞으면 연결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제발 엮지 마세요. 정승환 걔도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아무리 봐도 어울릴 것 같은데. 그치, 어머니? 그러기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아직도 철이 저렇게 없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선생님. 6개월 후 식당. 갑자기 무슨 일이래? 이렇게 좋은 식당에 밥을 사준다고 하고? 무슨 좋은 일 있나 본데? 요새 얼굴이 싱글벙글이라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암튼 선생님, 눈치도 빠르셔서. 저 사실 프로포즈 받았어요. 역시. 아, 연애하는 것 같으니만. 그래, 누군데? 사실은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쑥스러운데 정승환 걔예요. 선생님 정신과 담당이. 어머, 정말? 아, 그래. 내가 잘 어울린다고 그랬잖아. 그땐 기겁을 하더니만 언제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했대? 그래. 그땐 그렇게 싫다고 그랬잖아. 그냥 선생님이 하도 괜찮다고 하기도 했고 그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시곤 승원이 오게 했잖아요. 그때 같이 영화 보고 식사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 잘 될 거라고 눈치채긴 했어. 너도 별말 없었고. 선생님도 상담하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 원래 포커페이스였는데 입가에 웃음기가 가득하더라. 선생님까지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진 꿈에도 몰랐네. 아, 저한테 따로 말이라도 하시지. 곧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서 그랬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프로포즈 한 거야? 네. 둘 다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도 얼른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야 당연히 좋지. 우리 딸 결혼 못하고 정말 우리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까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다. 선생님이 저희 딸 결혼시킨 거나 다름없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냥 멋진 사람 둘이 결혼하면 딱이다 싶어서 그런 거죠. 축하드려요, 어머니. 시아 결혼 누구보다도 바라셨잖아요. 두 분 덕분이에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온다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엄닌 좋으시겠어요? 이제 든든한 사위가 인사드리러 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선생님도 같이 인사 받으셔야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소리세요. 승환이도 저랑 선생님 인연 다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꼭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안 오시면 저나 엄마나 승환이나 다 서운할 거니까 꼭 함께 하세요. 아셨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되나? 옛날에 담임 한 번 맡은 게 다잖아.
그 담임 한 번에 제 인생은 물론 우리 엄마 목숨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저희 가족의 은인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꼭 같이 오세요. 내가 선생님 꼭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 마려. 6개월 후 결혼식장. 어머, 우리 시아 너무 아름답다. 내가 본 신부 중에 너가 제일 이쁘다. 에이, 다 늙은 신부인데 뭐가 이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결혼할 걸 그랬어요. 결혼은 어릴 때 하는 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이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어머, 선생님. 이렇게 양복 베이브 모습 보니까 또 다르네요. 가운이 제일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양복도 잘 어울리셔요. 아, 쑥스럽네요. 아, 그리고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정서방이라고 부르세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치료도 안 받으셔도 되고 시아한테 부모님이나 다를 바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걸요. 그때 시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랑 시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기도 어려웠고요. 시아한테 은인인 분이면 저한테도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정서방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럼 그럴까요, 정서방? 아직은 너무 어색하네. 부르다 보면 적응되실 거예요. 아, 저 이제 손님 맞으러 가야 돼서. 이제 그만 가볼게요. 시아야, 이따 보자. 그래, 이따 봐. 아휴, 우리 시아,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아, 내가 눈물이 다 나오네. 선생님, 선생님이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그리고 제 곁에 오래 있어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다니 덕분이지.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많이 질 줄은 그땐 몰랐는데. 저도 선생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그때 저랑 저희 엄마 도와주신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그때 상황이었다면 널 도왔을 거야. 선생이 돼서 제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그만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느니 뭐니 하지 말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난 어머니랑 같이 재밌게 살게.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 가장 따스하고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두고두고 은혜 갚을 거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랑도 함께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감사하지.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어머니 덕분에 우울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거야.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옛날처럼 사진이나 찍을까? 그때 이후로 사진 통 못 찍은 거 알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네, 사진 찍어요, 선생님. 그때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아직도 제 책상에 붙어 있는 거 아세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거 보면서 버텼어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때 찍은 사진 하나는 아직도 갖고 다닌단다. 자, 이제 새로운 사진 찍자꾸나. 하나, 둘, 김치. 1년 후. 이후로 저랑 남편은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선생님과 엄마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간 될 때마다 남편이랑 함께 엄마 집에 놀러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처음엔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젠 남편이 오히려 선생님이랑 엄마 만나는 걸 기다려 하더라고요. 남편 부모님은 미국에서 사셔서 자주 못 뵀는데 선생님이랑 엄마랑 얘기하고 있으면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저 임신도 했답니다.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인데 선생님이랑 엄마, 남편까지 모두 들뜬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정말 기다려지고요. 선생님이랑 엄마는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이름 부르면서 편하게 말을 놓으셨더라고요. 친구처럼 정답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놓이더라고요. 선생님과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저지만 아직도 선생님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때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그때 그 술집 앞에서 저를 잡으시면서 네 인생을 소중히 대하라고 고함을 지르셨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말이 꽤 힘이 돼서 아직까지도 제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힘이 드는 날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도움을 줄 사람은 분명 있더라고요. 워낙 혼자 모든 걸 짊어지긴 힘든 세상이니 서로 도움받으며 살면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께도 제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은 꼭 나타나길 바랄게요. 또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